이 잔유량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그 방광 스캔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잔유량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광 스캔뿐만 아니라 그 단순 도뇨를 통해서도 잔유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광 스캔, 단순 도뇨, 유치 도뇨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잔유량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진단적 검사가 있습니다. 진단적 검사, UA, 그 유린 아날리시스, 그러니까 요 분석 검사가 있고요. 비유엔 크레아티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KUB, 그죠? 단순 요도 촬영, 그 다음에 조영술 같은 것도 있고, CT나 MRI, 초음파, 방광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24시간 소변 검사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 소변과 관련된 검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UA도 있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에 요 배양 검사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혈전 크레아틴인, BUN 계속 이야기합니다. 단순 요로 촬영, KUB 이런 것들, CT, 스캔, 방광경 이런 것들로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소변을 또 채집을 하기도 합니다. 간호사들이 소변을 채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보통 신선한 깨끗한 소변은 정상적으로 맑고 투명하다, 그죠? 그리고 그 소변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옅은 노란색이나 또 호박색 같은 그런 누런빛을 띠게 되는데, 또 이 소변은 정상적으로 pH가 4.6에서 8,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산성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비중은 물보다 약간 가벼운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뭐 당이나 케톤, 그 다음에 혈액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에서 여과가 될 때 이런 것들은 여과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걸러서 소변으로 간다. 소변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진단을 내려볼게요. 그래서 배뇨 장애를 가진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데, 배뇨 장애라든지, 그죠? 요실금과 관련된 아까 이야기했던 복합성, 반사성, 긴박성, 기능성, 그죠? 또 긴박성 요실금의 위험, 익육성 요실금, 그리고 요정체 이런 진단명을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또 이 배뇨 장애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성, 그죠? 뭐 방광 내시경 할 수도 있고, 도뇨관 삽입 때문에, 그죠? 감염의 위험성이 존재할 수가 있고, 또 상황적 자존감 저하 또는 사회적 고립 이런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들, 그죠? 요실금 있는 대상자들은 이 요실금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이런 요실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상황적 자존감 저하, 사회적 고립 이런 진단을 또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통합성 장애 위험성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실금이 있을 때, 그러니까 실금이 있으면은 사실은 이 요도구 회음부 쪽은 건조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젖어가지고 피부에 자극이 생긴다거나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창, 궤양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변, 자기 돌봄 결핍, 그죠? 기능성 요실금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는 체액 부족이나 체액 과다의 위험성, 그죠? 뭐 체액 정체가 생기는 그런 질병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체액 부족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체상 혼란, 신체상 혼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외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술을 했을 때, 외과적으로 요로 전환술 같은 거를 했을 때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또 지식 부족 관리를 위해서 자가간호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지식 부족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 제공자 역할 긴장의 위험, 그죠? 이 요실금 대상자를 장기간 봐야 되는 경우 그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위에 표 22-3을 보시면 배뇨 문제와 관련된 요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진단하기 전에 사정할 때 우리가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요실금, 요정체, 요로감염 이와 관련된 관련 요인들 여러분도 조금만 생각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호 계획을 세우는데 정상 배뇨 양상을 유지를 한다거나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또 정상 배뇨량을 회복을 하는 것이 좋겠죠. 또 관련된 위험 요인이라든지
그죠? 뭐 감염이나 피부 손상, 수분 전해질 불균형, 자존감 저하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또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든 가서 화장실을 잘 쓸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소변을 볼 때 계속 보조기구, 뭐 유치도경환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러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 중에 하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적절한 기구를 사용해서 카테터나 뭐 요루, 부착물 장치, 기저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변을 받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간호를 한번 볼게요. 먼저 수분 섭취를 조금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대상자들은 하루에 수분 섭취를 한 1.2에서 1.5리터 정도 유지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뭐 신결석이나 요로감염이 위험이 있는 부동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에서 3리터 정도까지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무조건 많이 주면 안 되고, 이것도 우렬성 신부전이 있다거나, 그죠? 그런 대상자들은,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대상자들은 물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이제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 배뇨 습관을 유지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정상적인 배뇨 자세를 확보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서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소변을 볼 때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 특히나 이 소변이 잘 안 나온 사람들이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나 남성들 같은 경우 소변기가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소변을 볼 때는 가능한 한 화장실에서 배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인 배뇨 습관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골반저 근육의 긴장도를 강화시켜주는, 그죠? 우리가 케겔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케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훈련, 이 케겔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케겔 운동을 통해서 방광을 지지해주는 골반저 근육하고 복부 근육의 긴장도를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배뇨를 촉진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정상 배뇨 체위를 유지시켜주고, 금방 이야기했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소변이 잘 안 나오면 우리가 물소리를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고 소변을 보게 한다든지, 우리가 그 샤워하는 동안에, 샤워하면 물 틀면 이제 소변이 조금 마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물소리를 듣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이제 소변이 잘 나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뭐 회음부에 더운 물을 붓기, 뭐 이렇게 관략근을 잘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또 뭐 손을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또 다리나 대퇴를 두드려 준다든지, 그리고 방광 윗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기. 그죠? 우리가 방광을 누르면은 이제 방광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요의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복압을 높여주는 방법들, 뭐 강제로 기침을 한다든지, 뭐 발살바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뇨를 돕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침상변기나, 그죠? 그리고 침상 소변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것들, 그죠? 그림에 뭐 여성용, 남성용 있는데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소변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동식 변기 같은 것들, 그죠? 특히나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서 이동식 변기를 또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침상 위를 못 벗어나게 합니다. 어, 말 그대로 중환자기 때문에 본인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라고 하지만은, 그 분이 화장실에 이동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로지 간호사의 책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식 변기 같은 거를 대서 우리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동식 변기, 이런 식으로 이동식 변기를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요실금 있는 대상자를 우리가 간호를 조금 해볼게요. 요실금 있는 대상자들은 먼저 방광 조절 훈련을 조금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한두 시간마다 이제 화장실을 가도록 하고, 자기 전에 밤에는 한 4시간 정도마다 화장실을 가서 배뇨를 시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뇨 조절이 잘 된다, 그럴 때는 배뇨 간격을 점점 단계적으로 늘리는 게 좋고,
뭐 음식 같은 거 있죠, 그죠? 주스나 탄산음료, 알코올, 카페인 이런 것들은 이제 방광을 자극을 해서 요실금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뇨제를 줄 때는 아침에 주는 것이 좋겠죠. 자기 전에 이뇨제를 주면은 그죠? 소변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아침에 깨어있는 동안에 이뇨제를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케겔 운동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케겔 운동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복부하고 골반 근육의 긴장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문에 힘 주는 거 있죠, 그죠? 항문에 힘 주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이나 요도지를 안쪽 위쪽 방향으로 잡아 당긴 다음에 10초 동안 유지하고 뭐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번 이상 수축을 시키고 하루에 5번 정도 반복을 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나 이제 복압성 요실금을 조절하는데 이 케겔 운동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 피부 통합성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소변 때문에 요실금 때문에 피부에 계속 묻어 있으면은 이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면서 피부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계속 습한 상태, 축축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자극이 되게 되면은 욕창, 궤양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 대상자는 회음부를 비눗물로 씻고 잘 건조를 시켜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깨끗하고 마른 옷을 계속 입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구도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실금이 있으면은 이제 뭐 우리가 속옷을 입고 하지만은 침구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호용 패드라든지 뭐 방수용 속옷 이런 것들을 입혀서 침구를 건조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기저귀를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의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이제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조금 자존감 이런 것들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저귀 사용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손상된 부위에 이제 보호 연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치도뇨간 이런 것들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요법도 있어요. 요실금 원인에 따라서 이제 요도 관략근 수축을 증가시키는 그런 약물들을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알파 아드레너직 자극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부교감 신경 억제제 이런 것들도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간호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요실금이 심한 대상자들은 이제 방광 요도 고정술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정상 배뇨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자세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완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제공을 할 건지, 특히나 외상을 입은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간호를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수업을 진행했던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정체가 있는 대상자 간호를 보겠습니다. 요정체가 있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간호할 거냐. 계속 이야기했던 정상 배뇨 습관을 유지를 해주는 그런 간호가 필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배뇨 촉진법도 이야기를 했죠. 그죠? 배뇨를 촉진시키는 뭐 물을 튼다든지 변기를 따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투약, 콜린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데수기라고 해가지고 말이 어려운데 사실은 그냥 크레데수기는 방광을 눌러주는 거예요. 예. 방광을 눌러줘서 이제 압박시켜서 배뇨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도뇨가 있습니다. 도뇨. 이 도뇨는 우리가 그 관을 요도를 통해서 방광에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균 감염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세균 감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도뇨를 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무균법을 꼭 지켜서 도뇨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도뇨는 단순 도뇨, 유치 도뇨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도뇨 같은 경우에는 멸균 소변 검체를 채집한다든지 뭐 잔뇨량을 측정한다든지 또 유치 도뇨를 제거한 후에 방광팩만 있을 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단순 도뇨는 일회용 도뇨관을 삽입을 해서 방광의 짧은 시간 동안에 5에서 1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짧을 수가 있어요. 빨리 삽입을 해서 소변이 다 나오게 되면은 더 시간이 짧아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삽입을 해서 소변을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 도뇨는 간헐적으로 실시를 해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만 실시를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유치도뇨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배뇨할 수 있을 때까지 도뇨관을 이제 유치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술한 후에 첫날에는 우리가 거동이 좀 불편하니까 그때는 유치도뇨를 유지해 놨다가 그 다음 날부터 암불레이션, 이제 걷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유치도뇨를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도뇨까지 다 했는데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치골 상부 도뇨관을 직접적으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요로 폐색이 있다든지, 그죠? 요도 폐색이 있다든지, 그리고 뭐 도뇨관을 또 요도로 삽입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치골 결합 윗부분에서 방광으로 직접적으로 삽입하는 치골 상부 도뇨관이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요로 감염 위험성이 낮다, 그죠? 이 요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도를 통해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요로 감염 위험성이 낮고, 그리고 잔뇨를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방광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대상자가 비교적 편안합니다. 이제 요도에 관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편감 이런 것이 훨씬 적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이 있고, 대신에 이제 좀 단점들은 있습니다. 뭐 도뇨관이 폐쇄가 된다든지, 뭐 침전물이나 응곡물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은 또 방광벽이 수복되면서 도뇨관 폐쇄가 있는 그런 단점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방광세척이 있습니다. 방광세척. 이제 뭐 노말 셀라인, 생리식염수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방광을 세척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또 방광에 약물을 주입하기 위해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폐쇄적인 기법을 사용한 이러한 방광 세척은 요로 감염의 기회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폐쇄적 방광 세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약물을 주입한다거나, 그죠? 그리고 뭐 지혈을 시킨다거나 혈괴나 가피 제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폐쇄적 방광 세척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뭐 도뇨관을 통해서 이제 생리식염수 세척액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방광으로 세척액이 들어가고, 들어간 만큼 이제 소변 수집 주머니로 이 세척액과 소변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개방적 방광 세척을 볼게요. 이 도뇨관의 폐색을 제거해서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뇨관하고 배액관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이 좀 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Y자 커넥터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상자들은 우리가 요로 감염은 무조건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요로 감염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이 요로 감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병원 감염에서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도뇨관 삽입을 하는 것이 요로 감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왜? 아무리 무균적으로 이렇게 도뇨관을 삽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로 감염은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뇨관을 삽입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도뇨관을 삽입을 하는 것이 좋고, 삽입을 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균법을 지켜서 해야 되고요. 또 이 단순 도뇨를 시행할 때는 유치 도뇨보다 감염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 가장 빨리 넣고 가장 빨리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죠? 또 한 3일, 4일 정도 이상 도뇨관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보통 소변 배양 검사, 감수성 검사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변을 통해서 어떤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배양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 도뇨를 하고 있는 대상자 혹은 뭐 단순 도뇨를 한 번이라도 했던 대상자에게
요도구에 자결감이 있다든지 또 열이 난다든지 오한이 있다든지 이러한 감염의 증상들이 있으면은 재빨리 간호사한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한테는 하루에 3리터 정도, 그러니까 우려성 신부전 같은 그런 제한이 없을 때에는 3리터 정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서 소변을 희석하도록 해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로 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소변이 계속 많이 배출이 되면은 이 감염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식이를 통해서도 조금 감염의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소변의 산도가 대체적으로 산성을 띈다고 했는데 이 소변의 산도를 낮추게 되면은 이 소변의 향균 활동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을 많이 섭취하게 한다든지 뭐 크랜베리 주스나 자두 주스, 뭐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C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메티오닌 이런 섭취를 권장을 시키고 뭐 우유나 베이킹 소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일 섭취, 과일 주스는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크랜베리 주스, 자두 주스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다른 뭐 포도 주스나 이런 것들은 제한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배액 체계를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변백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봉 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해야 되고, 그죠? 다른 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밀봉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뭐 도뇨관이 꼬인다거나 막히거나 이런 것들은 피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변 수집 주머니, 그러니까 소변백은 방광보다 항상 아래에 위치하도록 해야 되고, 또 장기간 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5일에서 2주마다 도뇨관을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22-10을 보시면 미생물 침입 경로가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소변백을 비울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소변백을 비우고 나면 알코올로 잘 닦아주고 밀봉을 잘 시켜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소변을 통해서도, 그죠? 나와 있는 소변을 통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변백과 연결된 이 부분, 여기도 밀봉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뭐 손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밑에 있는 소변이 역류를 하면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수집 주머니, 소변백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소변의 흐름이라든지 색깔, 냄새, 그리고 뭐 혈괴, 혹은 또 비정상적인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치도뇨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회음부 간호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에 2번 정도는 회음부 간호를 위해서 외요도구를 멸균 생리식염수로 닦아주는, 그러니까 청결의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닦아주는 것이 대상자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치골상부 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 이러한 대상자들은 이제 뭐 치골상부 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뭐 침전물이라든지 응고물, 아까 또 방광 수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광벽 자체에 의해서 도뇨관이 막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팩만이 있는지, 압통이 있는지, 또 치골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요 배설량이 감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막혔는지 잘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최소 하루에 3번은 소변의 색깔이나 농도나 투명도, 배뇨량, 수분 섭취량 이러한 것들이 적절한지 잘 사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외과적으로 이제 통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이 있습니다. 요로 전환술인데 이제 소변이 방광 이외의 다른 쪽으로 배설이 되도록 외과적으로 통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을 했을 때는 감염 관찰도 잘 해야 되고요. 피부 관리, 그리고 세척, 또 배뇨 방법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신체상 장애에 대해서 간호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회장도관, 그죠? 그러니까 회장도관 같은 경우는 이 유레타를, 이 요관을, 방광에 있는 유레타를 방광으로 가지 않고 소장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제 소장에서 이제 대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변으로 함께 배출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뭐 대장에서 수분을 다
흡수를 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이제 물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회장 도관을 했을 경우에는 뭐 설사나 이런 물음변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요관루, 그러니까 두 개의 요관을 한 군데로 연결시켜 가지고 소변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그 장루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 장루가 이게 소변이 배출되는 장루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요관루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절성 방광루, 그러니까 방광에다가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아니죠. 방광의 역할을 대신해서 소변에다가, 그러니까 소변이 장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이 장루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카테터를 막았다가 열었다가 할 수 있는,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광로가 또 있습니다. 이 그림 22-13 보시면은 임상에서 우리가 또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요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루는 대변이 이제 이 장을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장루를 만들어주고, 요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소변 수집 주머니처럼 요루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장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 전환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등을 통해서 이제 키드니에다가 직접적으로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그렇게 뭐 요로 전환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각은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리고 대상자들이 제공된 지침을 잘 이해하고 이행했는지, 또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화장실 간다거나 변기를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죠? 뭐 배뇨를 하기 위해서 옷을 내릴 수는 있는지, 또 옷은 또 쉽게 풀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실금 있는 대상자들은 이제 화장실 가기 전에 이미 소변이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옷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복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되고, 또 배뇨 시간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또 야간 배뇨를 위해서 적절한 조명이 있는지, 또 이동을 위해서 보행기나 또 뭐 좌변기가 조절되는 좌변기, 뭐 손잡이 이런 것들이 잘 있는지, 또 골반 근육 운동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수분 섭취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카페인이나 이런 식이들, 그죠?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지,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또 언제 투약하는지, 그죠? 아까 이뇨제는 오전 중에 투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실금 보조기구, 그죠? 콘돔 카테터, 기저귀,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간호과정 적용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남성 환자입니다. 그죠? 68세고 요정체가 있고 혈뇨, 발열 이것 때문에 입원을 했네요. 그리고 잔뇨감이 계속 있다. 그죠? 소변을 본 뒤에도 방광이 비어있지 않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소변을 보는데 어려움도 있고 야뇨증도 있고, 그죠? 그래서 소변을 본 다음에 소변이 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보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그 성인 남성의 50세 이상의 성인 남성에서는 50%에서 그 전립선 비대증이 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감염도 있고, 그다음 전립선 비대증도 있고, 그래서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대상자들 요실금 간호를 해줘야 되고, 그죠? 요정체 간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우리가 보면은 유치도뇨관을 삽입을 했는데 제거한 뒤에,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다음에는 처음에는 배뇨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관략근이 강제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의적으로 조절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려웠으나 이제 야간뇨는 또 줄어들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있던 그 케이스를 봤을 때 뭐 또 다른 신체적 상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양성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또 한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또 간호사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건지, 또 여기서 수술 이외에 또 다른 대안들이 제시가 안 됐었는데 뭐 그 이유는 어떤 것들인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배뇨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배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